안녕하세요. 독일에서 권하는 형, 독학형입니다. 오늘은 폴란드 방산 수출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언론 보도나 정부 보도 자료만큼 호락호락한 문제가 아닙니다. 들어가 보죠. 지난 4월 말에 파베우 베이다 폴란드 국방부 차관이 내한했었습니다. 이 K2 전차를 생산하는 이제 현대 로템 창원 거기도 이제 갔는데 정작 이제 계약 소식이 들리진 않았었습니다. 이게 눈치채셨겠지만 그동안 언론 보도들이 이제 초기 양해각서대로 진행된다는 전제 하에 전부 이제 최종 그림에 대한 얘기들이었기 때문에 일종의 뭐 청사진, 뭐 또 뭐 희망사항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 폴란드 베이더 국방차관이 지난 4월 중순에 폴란드 매체와 이제 회견을 했는데 일단은 뭐 국방 지원 기금 활용해서 K2 전차 180대에 대한 2차 실행 계획, 이 계약을 연말에는 체결할 거다. 이제 이렇게 밝혔고요. 현재 남은 K2 전차 계약 물량이 820대더라고요. 이 중에 180대를 이제 2차 실행 계약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한 건데, 문제는 해외 도입 물자의 절반은 폴란드 국내에서 생산해야 한다는 어떤 지침이 있거든요, 얘네가. 그러니까는 폴란드가 K2 전차에도 이걸 적용할지 말지를 지금 계속 고민 중인 것 같습니다. 뭐 이 형도 그래서 지금 계속 계약을 미루고 있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계약이 성사가 돼도 앞으로 수출 물량의 절반은 한국에서, 절반은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도 뭐 그냥 알고 이제 뭐 대비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게다가 이제 이번에 또 걸은 조건이 이제 듣보잡 이제 자기들 뭐 박격포 같은 뭐 레이더 뭐 이런 이제 무기를 사달라고 이제 또 조건을 걸었던데, 글쎄요, 그건 아니죠, 솔직히. 이게 이제 기존에 이제 언론에서 이제 떠벌렸던 어떤 경제적 파급 효과는 절대 아닙니다. 점점 멀어지는 거죠. 게다가 폴란드가 이제 단순하게 공장 짓는 게 아니라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해서 너무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가 뭐 안 해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초반부터 이렇게 자꾸 이제 엄청난 투자, 글쎄요 뭐 이제 출혈 뭐 이제 이렇게까지 해야 되면 양해각서는 원 안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 아니냐. 양해각서 원 안에서 우리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이제 얘네가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폴란드 얘네가 이제 사르마티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 굳이 우리식으로 새기면 이거를 뭐 양반 문화? 뭐 그 정도로 이제 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뭐냐면 흑해 북쪽 평야지대, 예, 우크라이나 거기 이제 고대에 이란계 사르마티아인이 이제 살았었거든요. 이제 걔네가 자기들 조상이라고 믿었었던 중세 폴란드 귀족들이 만든 사상입니다. 우리 선택받은 애들이다 뭐 이런 거죠. 폴란드 귀족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변 슬라브족하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우린 단순한 슬라브족의 어떤 일파가 아니다. 우리는 우월한 슬라브다. 뭐 이제 이게 이런 개념으로까지 확장이 된 건데 사실 뭐 지금 들어보면 웃기죠. 뭐 이제 폴란드 귀족들이 자기들 조상이 이제 고귀한 이란 혈통이었다고 믿었다는 게. 근데 아무튼 이제 시작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얘네 이제 이게 이런 책도 있어요. 이게 뭐 세계 유일의 국가 선언? 뭐 이제 이런 책인데 여기 보이시죠? 폴스키에. 17세기 책인데 에이 뭐 그런 거 다 모든 나라가 다 있지 않냐. 뭐 우리도 뭐 삼국유사 뭐 이런 거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근데 우리가 생각하던 폴란드는 아니라는 겁니다. 제 말의 요지는. 아무튼 이제 이게 현대에 들어와서 국민 국가가 이제 확립이 되면서 이제는 뭐 폴란드 국적자들은 다 사르마티즘의 주체들이 된 거죠. 선민의식. 이걸 이제 중세의 잔재라고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직접 폴란드 사람들을 만나서 개인적인 영역에서 교류해 보신 분들은 글쎄요, 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다 느끼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폴란드 애들이 폴란드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국가라고 이제 믿는 거죠, 사실. 물론 뭐 이제 정부는 불신하니까. 정확하게는 폴란드 사람들이 가장 우등하다고 믿는 거죠. 폴란드 빵이 최고고, 폴란드 음식이 최고고, 뭐 이런 유럽 애들이 갖고 있는 다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그런 거에 연원의 이름이 사르마티즘이라는 거죠. 제 얘기는.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서슬라브족들 중에 한 민족이 세운 나라는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느 나라나 뭐 밑도 끝도 없는 그런 뭐 곤조 뭐 이런 곡절 없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그리고 우리 기준보다도 훨씬 더 밑도 끝도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어떤 자긍심? 그래서 이거 뭐라 그래야 돼요 이걸 생각보다 사회에 굉장히 뿌리 깊게 였지만 확실히 남아있다.
이게 우리 생각만큼 또 우리를 또 당연히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뭐 '한국 뭐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런 인식도 굉장히 강하니까. 일단 자기들은 백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폴란드 지식인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거든요. "우린 가깝다. 이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이 좌파든 우파든 가리지 않고 인제 쓰는 선전 용어인데 글쎄요 뭐 정치인들 스스로가 실제로 그렇게 믿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폴란드에서 심심치 않게 쓰고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경구입니다, 일종의. 이렇게 이제 폴란드 최대 일간지 위브르차에서까지 지적하는 부분이고 이게 생각만큼 쉽지 않다 뭐 이렇게 자성한 하면서 분명히 이제 그런 이런 어떤 공기는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이 신문이 인제 위브르차 조목조목 '나만 별거 아니다.' 또 이제 요런 내용 제일 많이 내는 신문이기도 하니까. 글쎄 이것도 폴란드 사람들 그 세계관에 좀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인제 2023년 유럽연합 자료 한번 가져와 봤는데 작년 거죠. 이 당신이 들어본 모든 사업들을 고려할 때 유럽연합의 지원이 당신의 도시나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냐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냐 해서 이제 국가별 퍼센트를 인제 낸 건데 설문조사죠. 보시다시피 제일 왼쪽에 이제 폴란드가 1 위입니다. EU 지원이 좋았다는 거죠. 근데 사실 폴란드는 EU에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뭐 돈을 많이 내는 나라도 아니고 그냥 저임금 노동자들의 공급처 정도 역할인데 하지만 대부분의 폴란드 사람들은 폴란드 법률이 EU 법률이나 뭐 지침보다 더 상위에 있다고 믿습니다. 사실 뭐 현재 스코어 뭐 폴란드가 여러 분야에서 잘 협력할 수는 없어도 우리가 EU 관료들의 그 좀 어리버리한 뭐라 그래야 돼? 그 관료주의? 뭐 어리버리? 이런 거 잘 활용해서 이득을 취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폴란드 애들이. 그 폴란드가 EU를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이게. 물론 이제 폴란드는 EU한테 지배당하는 거 이게 뭐 이거 지배라는 단어 쓰기도 좀 웃기긴 한데 아무튼 브뤼셀의 영향력을 많이 받는 것도 사실 두려워합니다. 얘네가 인제 이 그 폴란드가 계속 그동안 이용당해 왔다는 어떤 집단 기억 때문이거든요. 지도처럼 아예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독일 뭐 오스트리아, 러시아 얘네가 이제 분할해 가지고 지도에서 사라졌던 적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제2차 세계대전이라든가 또 소련의 간접 지배 시기도 있었고 냉전 때. 아 참 그 뭐야 그 폴란드가 이제 나치 독일한테도 많이 당하긴 했는데 우리랑은 좀 많이 다른 게 얘네는 자기들 해방시켜 준 소련 즉 러시아를 독일보다 더 싫어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본을 싫어하지만 거기서 해방시켜 준 미국에 대해서 얘네가 소련 싫어하는 것만큼 러시아 싫어하는 것만큼 우리가 미국을 막 그렇게까지 싫어하진 않으니까 싫어하긴 싫어해도.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이게 폴란드가 EU를 대하는 자세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를 대하는 자세도 이제 알 수 있죠. EU까지도 얘네는 그렇게 바라보는 애들인데 그 이 폴란드 매체들이 그 K2 전차를 폴란드 버전인 카드바 예 카드바 PL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뭐 일단은 K2 전차 초도 물량은 이제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K2 전차 중동 버전으로 이제 주문을 했어요. 걔네가 이제 시간 없다고.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을 들여서 자기들은 어떤 진정한 카드바, PL 인제 이거 만들려는 어떤 그 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폴란드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강력해요. 지난 이제 3월 13일 기사인데 카드바 PL 이 프로그램 새로운 소식 이제 이러면서 인제 뭐 이 뭐야 이 서울의 한강 흐르듯이 인제 와르샤바에 흐르는 강이 비스와 강이거든요. 보시죠. VOZM 예 이 폴란드 법인입니다. 탱크 생산하기로 한 거 한 그 법인. VOZM은 생산 개시를 위해 집중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일정은 집행 협약을 체결한 후에 알 수 있다. 폴란드가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유럽 고객들에게 이 탱크를 얘네 카드바 K2 공급할 수 있는 위스와강의 카드바 생산센터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핵심 기술과 역량을 획득함으로써 한국으로부터 폴란드 산업계는 카드바 PL의 이 프로젝트에서 그 자체 수정 사항을 구현할 수 있게 될 거다. 예, 뭐 이제 김칫국이 장난이 아닙니다. 벌써부터 얘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폴란드가 주체이길 원하는 어떤 모양새죠. 대놓고 전 유럽에 내다 팔 꿈에 지금 부풀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얘네가. 글쎄요. 이게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우리 인제 뭐 프랑스에서 이제 떼제베 도입했을 때 이제 기억하시겠죠 다.
우리 이제 프랑스도 우리 앞보다가 당했잖아요. 지금은 뭐 떼제베보다 우리 KTX가 더 좋으니까. 아예 전혀 다른 개념의 고속열차가 되지 않았나요, 지금은? 우리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지금. 폴란드 애들 이제 하는 거 보면. 글쎄요. 근데 그래도 이제 우리 방위사업청이랑 이제 현대로템 그리고 이제 한화는 인제 그쵸. 인제 뭐 양해각서 원본에서 이제 멀어져서 인제 실제 계약이 누더기가 되더라도 어떻게든 이제 이게 끌고 가겠죠. 그동안 이제 해 놓은 말들도 있고. 이게 어떻게 해서든 기술 이전을 최소화하면서 끌고 갈 겁니다, 아마. 이게 어떻게 아냐면은 과거 사례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가 이제 뭐냐면은 95 년도에 이제 대우가 폴란드 자동차 업체 FSO 인수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폴란드 최대 회사죠. 뭐 당시엔 하나밖에 없었지만. 그때 폴란드 국내 여론 아주 안 좋았거든요. 아니 일본의 다이하스도 아니고 프랑스 르노도 아니고 시트로엔도 아니고 아니 뭐 얘기 나오던 뭐 미국 제너럴모터스 GM도 아니고 뭐 대우는 뭐냐. 폴란드에서도 굉장히 인제 뭐 그 아주 안 좋았는데 여론이. 근데 그 서방 세계의 그 회사들이 FSO를 이제 인수를 안 했던 거는 글쎄요 그 체코의 슈코다 뭐 루마니아의 다치아 이런 차랑 달리 폴란드 FSO에는 주력 차종이었던 당시 폴로네즈조차도 동유럽 다른 나라로 팔 수 있는 망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폴란드 정부는 굉장히 고자세였죠. 고압적이었고. 당시 바르샤바가 이제 어떤 고속도로로도 접근할 수 없는 몇 안 되는 유럽 수도 중에 하나였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이제 바르샤바 북쪽에 이제 체란이라고 하는 어떤 지역에다가 대규모 FSO 공장이 인제 있는데 요거를 인제 원래 현대가 인수하려고 했어요. 엑센트 생산 라인 깔으려고. 근데 폴란드 정부가 이제 폴란드스러운 어떤 그 사르마티즘 이런 어떤 고자세 때문에 결국 이제 현대가 포기했죠. 그래서 이제 생각하지도 않았던 대우가 이제 FSO를 인수를 했고 이제 라인 개조에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인제 뭐 대우가 인제 폴란드에서 7-8년 버텼습니다. 위스와강 그 체란에서. 7-8년 버티면서 꽤 잘 나갔는데 아직도 뭐 카센터 간판에 대우가 보일 정도니까. 뭐 결과적으로 뭐 대우가 파산한 게 인제 폴란드의 과잉 투자에서는 아니었지만 아무튼 이게 좀 일종의 시금석이 되지 않나. 뭐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겠죠. 인제 폴란드가 자기들의 어떤 사르마티즘 때문에 눈탱이 맞는 거를 굉장히 염려해요, 얘네가. 튕기다 얘네 집단 기억도 있고 튕기다 결국 인제 우리한테까지 차례가 오는 거죠. 대우한테까지 차례가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글쎄요. 뭐 이런 거 보면 독일 업체들이 이번 그 폴란드랑 방산 계약에서 아예 인제 빠진 게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당연히. 어떻게 이유가 하나입니까? 근데 폴란드의 사라마티즘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나중에 인제 걸고 들어올 요구 조건들 뭐 처음부터 인제 피곤한 어떤 협상 뭐 이런 것들이 짜증 나서 아예 손을 안 댄 측면도 있다. 요런 부분을 또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 가까이 있는 나라들일수록 왜 그 상대방이 얼마나 진상인지 서로 잘 알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인제 모르는 게 약이었던 거죠. 뭐 계약 당사자들의 피곤했던 후일담 나중에 또 전해 내려오겠죠, 대우처럼. 이 폴란드에서는 그냥 크라브 써라, 크라브. 나만이 뭐 대수라고 그걸 그 엄청난 돈을 주고 사오냐 뭐 이런 의견도 굉장히 많아요. 이 크라브가 뭐냐면 독일 아니 폴란드 말로 개 옆으로 걷는 개인데 폴란드에서 우리 인제 K9 자주포 요 차체에다가 그 영국 AS90 요 그 자주포 요 포탑 얹은 155 밀리 자주포입니다. 이거 크라브. 이게 이거 그냥 써라 이제 그 얘기예요. 근데 이거 지금 이번에 다 그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준 게 다 이 크라브거든요, 자기들이 만들었던 거. 그러니까 "크라브 써라." 이런 말도 있고 또 워낙 또 이제 정부 불신하는 어떤 그런 목소리도 크니까 우리는 결국에는 뭐 아무것도 인제 안 변할 거다. 뭐 이런 목소리도 굉장히 커요. 사실 이게 지난 8년 동안 이제 야로슬라브 카친스키가 이끄는 법과정의 여기 이 피스 얘네한테 이게 우리로 치면 이제 국민의힘인데 얘네한테는 인제 8년 동안 당해서 그게 좀 꽤 컸거든요. 뭐 EU 탈퇴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헝가리처럼. 그러니까 이게 정부 불신에 대한 집단 기억을 강화시켜 줬습니다 요 피스가.
야로슬라프 카친스키 이 형 때. 이 형이 뒤에서 다 조종하는 형이거든요. 뭐 총리들이야 뭐 바뀌지만. 그러니까 우파한테는 사실 당해봐야 느끼는 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당연하다. 사와봐야 더 빠른 크라바 아니냐. K9이고 나발이고. 아니다. 크라바보다 더 나쁜 장비를 구입했다 우리가. 아, 눈탱이 맞았다. 이게 이번에 가져온 거 K9 보니까 자동 로딩 장치 장착돼 있어야 되는데 폴란드에 도착한 물량 중에 어느 것도 이게 없다. 그냥 A1 버전이다. 어? A2는 신화적인 버전에만 자동 병속기 장착돼 있다. 뭐 카드바가 이제 포탑의 나머지 부분하고 별도의 탄약통이 없다. 이건 단지 이제 드라마다. 별얘기 다 있어요. 뭐 추가 축이랑 현대화된 포탑을 갖춘 신화적인 폴란드 버전 달성 기간만 더 길어질 거다. 우린 능력 있는데 원한 자체를 그지 같은 걸 가져오면 이게 되냐? 뭐 이런 얘기도 많고 K9도 그렇고 K2 전차도 그렇고 다 뭐 별로 이렇게 반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심한 선전 그만해라 뭐 이런 여론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이제 난리들입니다. 폴란드도. 그 자기들 어떤 그 사르마티즘의 어떤 그 자긍심이 있는데 뭐 걔네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백인이고 남한은 확인종인데 이게 뭐 걔네 뭐 있냐? 일본도 아니고. 지금 뭐 이런 추세죠. 얘네 이제 어떤 여론을 보면. 우리한테는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정부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이제 메인이긴 하지만 아무튼 글쎄요 이게 그 2014년부터 5년 동안 제2대 유럽연합 이제 정상회의 상임 의장까지 지냈던 이 도널드 투스크 이 형이 이제 새 총리가 됐기 때문에 작년 10월에서 그 뭐야 그 폴란드에서 그 총선해가지고 이제 연정 구성한 형 아닙니까 이 형이 도널드 투스크. 요새 이제 폴란드도 그래서 적폐 청산으로 난리예요. 뭐 정신 없습니다 지금 뭐 카친스키 잔가지들 쳐내는 형국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 투스크 이 형이 이제 수투발만 잘 받는 게 아니고 뭐 독일어만 잘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뭐 노딜 브렉시트 해가지고 이제 영국 멘붕 오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영국 저렇게 주저앉은 형 아닙니까 이 형이.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와의 계약에 얼마나 협조될지는 의문이지만 좀 폴란드스러움을 좀 버리고 이 형은 굉장히 좀 서유럽화된 형이거든요. 좀 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진행시켰으면 좋겠다. 이번 영상은 폴란드의 좀 더 깊은 속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워낙 또 오랫동안 또 공을 들인 나라고 우리가 뭐 물건 파는 거 말고는 사실 뭐 관심 없잖아요. 폴란드에 대해서. 글쎄요, 뭐 폴란드 애들이 좀 몸만 축복받았지 얘네가 집단 기억에 대한 어떤 일종의 글쎄요 집단적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뭐 이런 게 좀 있다. 눈탱이 맞을까 봐. 그런 애들이다. 그리고 그 동전의 뒷면이 이제 좀 뭐 사르마티즘의 어떤 현대판 복사본 같은 그런 좀 어떤 밑도 끝도 없는 우월의식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칠게요. 이상 독일에서 하고 나는 형 독학형이었습니다. 츄스!